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30일 일요일 여러분 선물 방송 바로 하겠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병원을 많이 댕겨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병원을 좀 많이 댕겨 봤죠. 어머니 모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병원을 정말 많이 옵니다. 병 때문에 아프죠. 그걸 많이 보면은 야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고 자식들이 따라 붙어야 되고 자식들한테 민폐 끼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된다 이 말도 맞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 몸 움직일 수 있을 때 너한테 가족한테 자식한테 잘해 부모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고 돌볼 때 덜 미안하다. 정말 그건 많이 느낍니다. 병원을 가보니까. 병원에 지금 70대 할머니들 병원 누워가지고 수술받고 꼼짝도 못하고 여러분 옆석 딸이 간병하고 계속 붙어있고 어떤 사람들 간병을 쓰고 어떤 딸들이 붙어있고 이랬는데 근데 여러분 병원에 아무리 누워있어도 입원하더라도 그 의식은 살아있습니다. 다 압니다. 특히 귀는 잘 들립니다. 그럴 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자식들한테 못해줬었다면은 얼마나 그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자식들한테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느끼는 게 몸 성할 때, 몸 건강할 때, 여러분 안 아플 때, 할 수 있을 때 무조건 너한테,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명심하십시오. 자, 시작합시다, 여러분. 대충 거의 뭐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들어오셨으니까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 그거는 핑크님 명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낄 때가 온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핑크님 내 일상생활을 보여주려고 다 많이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먹고 사는 걸 이렇게 그냥 드러내려고도 많이 합니다. 뭐 연예인이라고 잘 나간다고 유명하다고 개코도 없습니다. 평범하다는 거. 그래도 저는 여러분 일상생활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매이 가지고 코인이나 선물에 매이 가지고 생활을 등하시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일 다 합니다. 내일도 또 1월 1일 날 여러분 우리 큰 행사 정신의 행사하는 때문에 내일도 미리 와서 일 좀 거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내일도 오후에는 아마 바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또 오늘도 보일러 여러분 또 고장 나왔고 또 우리 어머님 집에 보일러 또 고치고 왔고 그래서 일상생활은 저는 반드시 합니다. 오늘도 우리 숙모님 집에 제가 뭐 하나 갖다 드리고 왔고 일상생활을 충실하려고 하겠습니다. 코이나 선물에 매이 가지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거. 저도 여러분 일상생활 충실한데 여러분들이 코인에 빠져가지고 선물에 빠져가지고 부모님한테는 애들한테나 가족들한테 소홀하면 그는 정말 가장 나쁜 거고 가장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가장 나쁜 게 코인에 빠져가지고 주식에 빠져가지고 선물에 빠져가지고 주위에 소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빠진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때는 뭐 공부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뭐 연구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돈만 벌어가지고 나중에 잘해준다. 나중에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부모님한테 잘해준다. 개코나 나중에 돈 벌어서 마누라한테 잘해준다. 도망가고 없어요. 마누라 벌써. 나중이란 말을 쓰면 애한테 나중에 잘해준다. 애는 그 나이 때 어릴 때 잘해줘야 되지 크고 나면 여러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 여러분 잘해줘야 되지 고등학교 가서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 그때는 못 받겠다. 다 해보고 여러분 당해보고 하는 말이다. 어른들 말 잘 들으지. 우리 또 몰랐습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예.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자 선물은 여러분 가볍게 굵고 짧게 확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나중에 하시고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코인처럼 할 이야기도 없죠. 예, 코인처럼 구질구질하게 할 선물은 깔끔 가볍게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방송할 때 여러분 좀 쉬어간다는 심정으로 저는 합니다. 편안하게. 코인은 여러분 가슴이 아프거든요. 무겁습니다.
물리면 사고 팔아야 되니까. 선물은 어차피 무포니까. 일주일고 복습하고, 항상 일주일고 여러분 정리해가지고 활 드리고 복습할 테니까.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중요하게, 예, 중요하게 놨던 패턴 이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라는 거죠. 공부는 여러분 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메모해놨다가 모르는 걸 질문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좋은 점은 뭐냐, 자기가 메모해왔다가 그때그때 질문하는 것이죠. 오프라인 때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거 아시죠? 그게 공부입니다. 솔직히 같은 건 매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일단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 A시를 들어가면서 특히 나중에 대신 차트에서 노는 거 여러분 전체 글로벌 같은 이런 거 좀 질문하시고 필요한 거 뭔지 오늘 제가 말 안 하면 요거 깜빡 이걸 공부를 봐야 됩니다. 국내 선물 할 때는 여러분 이게 반드시 봐야 됩니다. 특히 이 A 차트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그 다음에 외국인들,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2천억 살 때 요 차트입니다. 이게. 아침 1분부터 현물이 사는 거야, 이놈들. 좀 올라가 있구나. 그 다음에 선물, 외국인들 선물을 이놈들이 사다가 파는구나. 요 차트로 실정을 합니다. 베이시스까지. 그 다음 위에 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이거 설정하는 게, 이거는 여러분 나스닥 1번, 나스닥 방향. 2번 거래소 방향. 3번 선물 방향. 코스닥 방향. 이렇게 다 하는 거야. 한눈에 보면은 그때 큰 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도하는 게 나스닥 방향이 주도하는지, 외국인들이 현물이 주도하는지, 외국인의 선물이 주도하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국내 선물 할 때입니다. 근데 해외 선물은 이런 거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은 글로벌 흐름을 빨리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확실히 장중에 나스닥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이분 진도 나가면서 중간중간 질문하시고 그 필요한 거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오늘 강의는 12월 넷째 주 복귀 쪽을 하는데 넷째 주보다도 셋째 주도 같이 좀 여러분 안 했으니까 오프라인 오신 분은 셋째 주, 둘째 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뉴스 뵀던 여러분, 그때 뉴스가 많이 나왔죠. 트럼프하고 여러분 누굽니까? 중국하고 여러분 무역관계 때문에 뉴스도 많이 나왔고 여러분,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선거 중간선거 또 있었고, 뉴스 위에 주가 가는 패턴 한번 봤죠. 그거는 참고하셔야 되고 좀 오프라인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서리봉 패턴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서리봉 패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서리봉 패턴 보시고, 그래서 놓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매매법 뭡니까? 예. 우리 매매법에 있어서 여기서 요거 매매법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일부를 제가 땡겨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자, 나중에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오늘 강의를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 매매법에서 하겠죠. 이 매매법, 네, 이 매매법에서 의해서 여러분 나왔을 때 서리봉 패턴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무조건 법칙에서 서리봉 패턴에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들어가고, 결국 이 매매법을 처음부터 강의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간 우리가 복습할 때 이 매매법을 조금씩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럼 같이 그때 만약에 상바닥 패턴이 나오면은 여기 상바닥 패턴을 공부를 하고, 서리봉 패턴이 나오면 서리봉 패턴을 공부하고, 여기 여러분 하지만 이제 완성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 제가 올려놨는데, 예. 선물 매매법을 이제 완성해야 되겠죠, 여러분. 선물 매매법. 선물 매매법이 여러분 새로 쪽에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물 매매법을 내가 여기 갖다 놨었는데 봅시다, 여러분. 옛날에 구석기 시대 그 선물 매매법입니다. 잠시만요. 어디가 새로 내놨거든요. 원래 여기서 제가 올려놨었는데 있네.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 구석기 이오매법. 자, 봅시다. 보이죠? 여기 여러분 이게 진짜 오리지널 원본입니다. 2010년에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국내 선물 매매법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이거는 선물 매매법 책자입니다. 근데 좀 전에 그게 여기서 내가 조금 변형을 시키죠. 코인으로. 그래서 키움 증권 있을 때 제가 완성돼서 파는 한 건데 좀 수정을 하긴 해야 되겠죠. 예. 여기서 뭐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큰 차이는 뭐냐? 선물로 다른 거 다 똑같고 이제 기준 차트 이런 게 바뀌죠. 옛날에는 선물이 15분 차트 기준입니다. 이게 국내 선물 기준이거든요. 15분 차트. 그 다음에 주로 대소 60분, 20, 12 방향. 그때는 60분 차트 중요한데 15분 차트가 900T입니다. 15분 차트에 20, 12, 12. 15분 차트가 내가 900T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선물에서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이런 900T하고 1분하고 갔기 때문에 항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분 주로 우리가 매매할 때 15분 차트 533 마디 갖고 매매했습니다. 지금은 900T 533 마디 갖고 매매하죠. 항생. 요거 조금 수정해 주면 됩니다. 수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 손절 같은 경우도 수치가 국내 선물용입니다. 근데 공부에서 지나가 이런 별로, 여기서부터 여러분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왜? 2002년, 3년, 4년, 5년까지는 계속 시험한 게 나오지만은 2010년 지나니까 여러분 띄엄띄엄 하나씩 바뀌다가 이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기 때문에 다만 이 국내 옵션 진입은 좀 더 크게 하자 해서 15분 20, 12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900대 20, 10보다는 더 조금 더 같은데 특히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게 2010년인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9시 10시에 과감 시가 매매. 이게 보증차트 활용. 원래 이 화해를 이거는 제가 주지는 않습니다. 이 화해는 잘 안 줍니다. 이거는 공개를 절대로 안 하고 근데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코인 그 매매 거의 이거가 똑같습니다. 다만 그 코인으로 맞췄죠. 그래서 그걸 내가 실수로 주는 바람에 그냥 지금 공개 다 해버렸지만은 이거는 선물 매매법인데 이런 이제 수정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는 국내 선물이니까 요즘 홍콩 항시는 나스닥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손절이라든지 조금 더 범위가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것만 조금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요거 하면 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매매법 이 그림은 없었죠, 여러분. 이거 50에서 꺾이면은 두 눈간 이것도 여러분 50에서 이렇게 꺾이면은 밑에 두 판까지 간다. 이런 그림을 제가 그린 건데 이번엔 그리기가 좀 불편해 가지고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건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점 상승 후 1번, 2번 고점 하락이면은 추세가 바뀐다. 이것도 이제 이게 무정 법칙으로 옛날에 했던 겁니다. 무정 1, 2, 3은 똑같고 요 뒤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패턴도 거기 있죠. 짝꿍둥이 서리봉이 패턴. 이래 가는 패턴. 이런 형태와 이제 이 선물 겁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 이 관계죠. 그 당시에도 이게 맞았죠. 즉 15분하고 900T가 같단 말이죠. 이 꼴인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걸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압구정등이 요 다른 거는 거의 미수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ELW로 아까 누구 항버지 이 당시에 내가 이제 ELW 이용했거든. 예, 이 옵션이야. 선물하고 옵션은 선물 계정해야 되지만 주식 그래서 ELW 이렇게 하다가 중지해버리지. 지금도 ELW로 묻잖아. 그래 이게 ELW 요게 ELW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해놔요. 선물과 ELW 차이점, 최종 거래일 만기일 같은 거. 그러니까 용어도 델타, 쉐타 이런 건 뭐 크게 필요는 없는 거 옵션에서 놓은 건데 있다는 정도만. 그래서 ELW는 하고 차이점. 그 다음에 저 압구정 미국까지 여러분 있죠 이거. 박스권 절대면 박스권 매매는 자살이다. 압구정 미국가 직접 말한 겁니다. 박스권 매매는 자살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살은 아닙니다, 여러분. 박스권 매매는 자살이다. 이 소리는 뭐냐? 압구정 선물하신 분 옛날에는 이게 자살이었지만은 지금은 박스권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못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뭐냐면 이 코인이 박스권 매매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A다. 이게 박스권 매매 아닙니까? 자살이라는 소리죠. 여기서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난리치다가 죽는다 소리 이게. 지금 반다치다가 계속 뒷북치는 사람 죽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냥 올라가면서 A에서 본전가 고 버티든지, 아니면 2번에서 반 털고 본전가 고 가든지, 아니면 나는 나는 이게 아직 3파에 다 털고 쉬든지, 원칙을 정해서 큰 차트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면은 여러분 그런 행태로 간다는 거 아시고, 이제 여기서 방금 그 매매법에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코인으로 조금 순수도 조금 바꿨죠. 코인으로 이제 단일 파동부터는 제가 조금 선물에서 코인은 여러분 조금 사파한 면보다는 좀 큰 면으로 가죠. 좀 크게 분석을 해야 되니까, 또 코인 하신 분들이 코인 차트에 익숙하니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쪽으로 예시를 바꾼 겁니다. 근데 선물은 코인보다는 선물 차트로 예시를 바꿔야 되겠죠. 이제 여기에 이제 코인이고 코인 차트로 바꾼 거고, 방금 거는 여러분 이거는 예시가 좀 더 뭘로 돼 있죠. 국내 선물로 또 예시가 돼 있겠죠. 예시 차트들이 주로 이 국내 선물 차트로 예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국내 선물. 근데 지금은 뭘 바뀌게 되면 홍콩 항생이나 나스닥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홍콩 항생이나 나스닥으로. 그래서 새롭게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제가 정신이 없어고 주말에 쉬어야 저걸 만들지. 맨날 이거 하고 자빠졌으니까. 몸이 2개만 좋겠다. 반성 좀 해라 한 거지야. 꺾어진 100인데도 나는 지금 하루에 시간이 부족하다. 요즘 잠 5시간 밖에 안 자는 것 같아. 그마침 목숨을 걸어야 돼. 열심히 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해야 될까 말까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래서 시가 매매는 저번주에 오신 분들은 지금 한번 했습니다. 시가 매매 중요하죠. 근데 저번주에 오신 분들은 했지만은 여러분 새로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 오프라인 들으신 분은 복습이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대 30대 초반은 웬만하면 순발력과 집중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항생은 손절 20틱을 하고 나스닥은 손절 30틱 정도 하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손절 30틱 주는데 계산하기 힘드니까 7로 하니까 47, 28, 28틱 하면 된다. 이거 그리고 추세가 완전히 확인 후에 3파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겠죠. 괜히 고점에서 이렇게 사오는 이번에 사지 말고 퉁 치면은 1파 놓으면 2파에서 그냥 공략하고 3파 먹는 작전, 이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짭짤합니다. 위험은 적고 확률은 높죠. 그래서 출시가 완전히 정해지고 나서 방향만 고용하시면 된다. 서리봉 서리바닥, 확실한 상바닥 상봉, 또는 900대 20이 꺾여 나서 900대 533 갈 때, 이거 20대 30 초반은 충분히 가능한데, 저걸 하면은 손도 좀 빨라야 되지만은 이 나이 드신 분은 정신이 좀 없습니다. 끊고 또 잡고 끊고, 에이 많은 짓인고 싶은데, 우리 그 20대들이 게임할 때 여러분 따닥따닥 손을 정말로 롤도 마야지만 여러분 스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은 이해를 못하죠. 그만큼 손이 빠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40, 50대 여성분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저를 하다가 매일 뒷북만 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같이 박스권에서 A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다 또 내려 이러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빠른 사람은 이렇게 끊고 하도 되지만은 차라리 크게 아이고 본전가 고 하든지. 40, 50대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심장이 약하니까 이런 분들은 손절을 40T, 나다가 손절 60T. 손절을 그러면 왜 40T가 60T 주느냐? 그나마 한 파동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는데 매도를 하더라도 1번에서 매도를 때렸는데 적당하게 2번이 좀 올라가더라도 이 폭이 40틱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한 30틱 정도 되니까 한 파도 1번에 내 잡아도 2번이 좀 높아지도 거의 버틸 수 있는 게 손절 40틱입니다. 근데 A에서 매도를 치버리면 2번까지 손절 40틱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손절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매매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과감하게 잡으라는 소리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우리가 꺾이는데 1번에서 매도를 쳤는데 대충 2번에서 손절이 40틱은 잘 안 나가고 한 3번 정도까지 버티기 때문에 보통 꺾일 때 손절이 안 들어가는데 A에서 매도를 치면은 손절이 40틱이
B까지밖에 안 되겠죠. 손절 날라가는 겁니다. 차라리 1번에 매도 치든지 위에서 치든지 여기서 쳐야 되지 어중간하게 치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손절이 40팅인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손절 60팅 그 폭을 파동을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매매하는 차트가 900도 533이면은 100도 20, 12 한 파동의 크기를 대충 맞춰서 생긴 겁니다. 꼭 힙소가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매매 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 과감하게 들어야 된다. 들어봤죠? 우리 미소님 과감하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1번에 잘 들어갔는데 문디 손들이 2번에서 힙소 너무 크게 나와 죽이고 4번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했죠. 이거 많이 봤죠? 이거 허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장이 특출할 때. 웬만하면은 80%는 그렇게 안 갑니다. 근데 최근에 나스닥이 그런 게 많이 났고 또 나스닥이 원래 좀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나스닥에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상품의 특성을 알아 그랬죠. 나스닥 특성만 잘하면 여러분 돈 벌 수 있죠. 나스닥은 지금은 당분간은 여러분 앞으로 1년은 한쪽으로 장중에 크게 갑니다. 크게 매틱 한번 가면 최소 300틱 여러분 크게는 1200틱 300틱 1200틱 가는데 60틱을 뭘 쫄이나 그러나 현실은 쫄이죠. 돈이기 때문에 열나 쫄이죠. 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항생을 하면은 2천만원 한 계약 나스닥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7,800만원 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돈이 그렇게 안 되죠. 돈이 여러분 뭐 50만원 100만원 넣고 하면 쫄이서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자금이 조금은 넉넉해야 됩니다. 자, 돈이 말리면은 매매할 때 여러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신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게 왜 이 정신교육을 이걸 여러분 정말 자주 받아야 됩니다. 선물이 여러분 아까 제가 압구정동 미꾸라지 말했지만 여러분 뭐 갖고 압구정동 미꾸라지 뭐라 그랬지 여러분? 무슨 노가다? 예, 압구정동이 미꾸라지가 여러분 선물 매면은 뭐라 그랬죠? 선물 매면은 여러분 금융노가다. 이거 여러분 즐기지 않으면 노가다입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스트레스는 치명적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치명적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40대 남자들 심지어 30대 후반 남자들은 반드시 느낍니다. 우리 50대들은 어차피 베리몸 느끼지도 못할 거지만은 30대 후반 38, 9에서 41, 2살이 한방에 여러분 금융권에 다니는 친구들 여러분 저는 지금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만성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즐기고 그리고 무리하게 안 하거든요. 돈에 무리하게 안 하려고 최근에 많이 하지만은 또 내년부터 1월부터는 또 무리하게 갈 수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그게 진짜 스트레스. 여러분 보통 우리 스트레스 말을 하는데 그냥 스트레스 말할 때 그거하고 여러분 진짜 돈에 짜치가지고 돈에 몰려가지고 여러분 빚에 몰릴 때 그 스트레스는 겪어봐야 스트레스입니다. 정권에서 직원들이 여러분 여의도에서도 지하철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뛰어내려버리죠. 고객들 돈 깨먹고 나면 여러분 그 스트레스 고객들 돈이 아니고 내가 고객들의 리딩을 했는데 깨먹었죠. 자기가 관리하는 고객들 돈을 많이 깨먹었다든지 자기가 운영하는 돈을 많이 깨먹으면 자살하고 하는 친구 많습니다.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착하니까. 그런데 뭐 코인은 뭐 미안한 감도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땐 그래 많이 합니다. 그래 금융노가다 스트레스 정말 여러분. 그래서 금년 절주 규칙 시간 이게 필수단 말이죠. 내가 주디로 하는 거 아니죠. 우리 항버지
말만 젊은 친구들은 말만 하는데 이 금융노가도 하는데 뭐 담배 붓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면서 선물 매매해서 담배 붓고 미친놈들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또 계신 분 있죠. 매매하다가 담배 매매하면서 담배 붓고 이거는 여러분 매매를 모욕하는 겁니다. 다 하고 나서 붙는 거야 모르겠는데 아니면 무포로 끊어놨고 또 한 붙는 겁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근본적으로 매매할 정도 되면 여러분 금연은 기본으로 돼야 됩니다. 자기 관리 안 되면서 무슨 매매를 한단 말이면 절주 저는 입술밖에 안 먹습니다.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이런 술. 예? 황부님 그냥 입술이나 먹어. 이는 쓸데없는 술 먹지 말고 몸 다 버린다고 스트레스 관리 못하면은 규칙적인 생활 명상 안 되면 뭘까? 운동 규칙적인 운동 필요야. 하루에 2시간 정도 해줘야 돼. 안 하면 몸 가버립니다. 여러분 아직은 모릅니다. 더 해보면 압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 지금 방송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밖에 안 합니다. 웬만하면 운동하려면 운동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걷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헬스장 가고 헬스 하다가 목이 타서 푹 담가버려요. 안 그러면 오래 못 버팁니다. 일주일 3, 4일 여러분 안 해보면 바로 몸이 처집니다. 몸이 처지면은 앉아서 매매할 때 몸이 처지면 어떻게 되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매매하다가 몸이 좀 다운되는 거, 어깨가 다운되는 거, 어깨가 늘어지면서 하다 결국 멍 좀 때리죠? 그럼 매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아구성님이 그래도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때 머리 잘 돌아갈 때. 생각하지 말고 따라가라. 뭐 대구박 오만 잡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호가 따라가라 정도인데 이거는 별거 없고 여러분. 그래서 최상의 몸 컨디션 유지해라. 이거는 필이고 여러분. 체력 집중력 배짱. 그래서 이게 오래 못 가는 건 뭐해라. 시간매매 1시간 길어도 1시간 30분 해라. 장 출발하고 1시간 30분 이상 하지 마라. 여러분 장 출발해서 여러분 30분 내에 돈 따죠. 꼭 제가 그만하고 가자 하면은 가서만 되는데 일찍 마친 날 가면 되는데 꼭 나무가 더 먹으려고 덤비가 다 토해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국내 선물처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면은 10시까지는 돈 땁니다. 근데 오후 3시 되면 매일 박살나 있습니다. 나사 가신 분 밤잠 안 자고 우리 영건님 새벽 5시까지 한다면 무조건 돈 토해내가 있습니다. 그냥 본전가 그거 했으면 몰라도 밤에 여러분 야밤에 11시 반부터 12시 반 1시까지 해서도 1시 되면 좀 멍할 때 아닙니까? 그럼 2시 넘으면 여러분 그 머리가 멍해갖고 뭔 매매가 된단 말이죠. 매매 안 됩니다. 장이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매수들합니다. 머리 따로 손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 출발 후 2시간 넘어가면 무조건 손실나게 되어 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손실납니다. 제가 10년을 넘는데 운인을 분석하니까 도대체 이 답이 왜 손실을 할까? 장 출발 후 1시간 반 내에는 돈을 따는데 꼭 3시간 4시간 넘으면 무조건 깨지더라. 판단 듭니다. 포카 칠 때 여러분. 포카 훌라 여러분. 결국 돈 따는 사람 누구다? 체력 좋은 사람, 집중력 좋은 사람이 돈 땁니다. 포카 칠 때 여러분 몸 찌부득하고 집 가야 되는데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되면 무조건 게임 집니다. 고수도 똑같습니다. 싱싱하게 초반이나 중반이나 끝이나 막 저렇게 두드리는 사람이 돈 땁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면 뭐 해라. 장 출발 후 1시간만 해라. 배짱 간띠가 커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됩니다. 많은 시부도 간띠가 안 커집니다. 간띠라는 것은 여러분 함부로 나는 된다고 되는 돈이 많든지 여러분 타고 나든지 해야지 아무나 간띠. 결단과 순발력 결국 한마디로 하면 정확신속입니다. 신속 정확이 아닙니다. 정확담이 신속입니다. 결단력 없죠. 할까 말까 손절할까 말까 본전가 그거 할까 아예 보고 개코나 그러면 시장이 말려들어 버린다. 그래서 제가 구분해보고 시가매매를 완성하는 게 맞다. 이게 여러분 10년 전에 저나 책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까 10년 전에 만든 책에도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매매 완성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파동 3파로 간다는 원리, 큰 파도 안에 작은 파동 있다는 거 원리. 그 다음에 5파가 놓으면은 무조건 일단 눌림목 놓는다는, 쓰리복은 눌림목 놓는다. 쓰리바닥은 반등 놓는다는 거 하나. 그리고 결국 파동은 선물은
축이 매매는 죽음이라는 뜻이 이제 알겠죠. 축이 매매만 거의 여러분 옛날에는 추세 매매가 유행했습니다만은 1파, 2파, 3파 갈 때 여러분 1번에서 매수해야지 여기서 2번에서 올라간다고 매수해버리면은 이 3번에서 손실이 나면은 달달달 떨려가고 손절입니다. 무조건 손절입니다. 인간은 심리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1번에 들어가든지 아예 2번에 들어가든지 매도를 때리다 확실해라. 손절 주도 좋으니까 확실한 데 들어가는 것은 수익을 또 낼 수 있지만은 인간의 감정 얍삽하게 대가리 굴려가지고 1번에서 올라갈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맞겠네 2번 이러다면 여기서 무조건 올라가면 손실 나면서 하면서 죽습니다. 4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3번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심리가 당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물은 여러분 무조건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실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파 2파 3파 이렇게 간다 했죠. 내려올 때도 1파 2파 3파 내려오면 참 좋은데 크게는 1파 2파 3파니까 1번에서 매도 때리도 의미가 없다. 3번에서 무조건 손실 나버립니다. 그럼 손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손실을 날 수밖에 없어요. 파동은 어떤 지점에서 들어가더라도 보통 우리가 보통 예를 내가 매수를 들어간단 말이죠. 매수를 들어갔는데 1번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떨어지는데 그래서 딱 올라가네 해서 2번에서 매수합니다. 야 올라간다. 그래서 3번 정도 올라가면 야 역시 올라가네 웃고 커피 한잔 먹고 놓으면 위에 되는 거예요. 4번에 또 와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인간이란 것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1번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 못하고 또 여기서 이제 인자는 올라가는 것 같다 해서 2번에 매수하게 됩니다. 좀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죠. 그래서 좋아했는데 빠지면은 딱 요리 되면 이제 머리 아프죠. 내가 여기서 1번에서 매수했는데 딱 2번까지 내려오면 이제 손실이 들어버리죠. 와 이거 역배리인데 내려갈 것 같은데 손절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저 버틸 시간 없어. 버티다 하면 2번 계속 내려옵니다. 버티만 계속 내려가 죽는 거고 손절하고 나면 여기 된 거. 손해버리니까 또 손절합니다. 신기하게도 1번에서 여러분 2번에 수익 날 때는 안 팔다가 3번 손실 나면 팔죠. 이렇게 손절하고 나면 또 올라옵니다. 여기서 계속 내려갈 것 같았는데 무슨 말이냐 원리가 여러분 손실 날 수밖에 어제 나스닥인데 여러분 1번에서 자 A에서 매도 쳤다 치자. 그러면 꼭 B에서 손실 나지 않습니까? 손실 나면 달달달 떨리겠죠.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버티면 계속 올라오면 손실이 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왜? 미천이 적기 때문에 지나서 보면 뭐 버틴다 개코나 버티면 계속 가끔씩 한 번씩 한쪽으로 가버리면 완전히 박살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손절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손절이라는 게 확률이 엄청나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손절 안 주면 제자로 오는데 손절 주는 바람에 다시 그래서 손절 때문에 무조건 손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손절 안 주면은 10번 잘하다가 한두 번에 박살 나버린단 말이죠. 손절 안 주고 잘하다 이번에 1번에서 매도를 딱 쳤는데 근데 쳤다 치자 1번에서 와 수익 나다 좋아했다가 2번에서 손절 줘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손실 B까지 가면은 여러분 손실이 500틱 700틱 1000틱 되어버립니다. 죽습니다. 차라리 손절 60틱 주든지. 여기서 여러분 제일 문제가 인간은 누구나 다 확연하게 여기서 매수든 1번에서 매수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를 여러분 2번에서 매도 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거 이제 3번에서 매도 치는 거죠. 그 좋다 해다 또 4번에서 고생하고.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딱 5번에서 매수하니까 또 눌림목 보고. 즉 파동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때문에 진입 시점이 어떻게 된다? 1번에서 매수하게 돼 있고 2번에서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파동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손실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번에서 매수했다고 4번에 끊느냐? 끊을 틈도 안 줍니다. 여러분 금방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수익 났을 때는 4분에서 가만히 있다가 5분 가니까 또 걱정이 돼서 또 자르죠. 그래서 항상 손실나면 자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손실나면은 떨리니까 손절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무조건 이러면 어떻게 된다? 손실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다. 왜? 파동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 자기가 많이 느꼈죠?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차게. 그래서 선물은 손실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손절이 있어야 되니까. 움직이면 저렇게 움직이니까.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든 매도를 들어가든 손실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나는 구간으로 일정 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심리가 달달달 떨리면서 돈도 적고 하니까 걱정이 되고, 그러면 아 이거 큰일 났다, 손실이 더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인간이 여러분 수익 좀 나면 어떻죠? 웃고 있죠. 수익이 많이 나면 몰라도 조금 나면은 야 가는구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탁 꼬부러져 버려. 그래서 이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선물의 특성, 상품의 특성, 나스닥의 특성, 선물의 특성, 홍콩항공의 특성,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배팅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왕하는 거 아이고 내 모르겠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 추격 매매는 어차피 결과적으로 뒤집니다. 한 번은 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마디를 잡아라. 마디를 잡고 어떻게 해라? 마디를 잡고 어떻게 해라? 손질을 주버리라. 손질을 주버리고 통계를 믿으라.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나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손절부터 이 원리, 이게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몸으로 익혀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계속 반복시켜갖고 구세 외우듯이 반복을 시켜갖고 몸 익혀두도록. 아이 구구셈이야. 47이 28 이런 식으로 딱 말하면 놓을 수 있도록 본능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감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게임은 지게 돼 있다. 중간에 매매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해줘. 생각 많이 해줘. 그냥 본전가 주고 가든지 아니면 자르고 놓든지 뭘 필요하나. 근데 잔머리를 굴린다. 소위 말하는 잔머리를 굴리면 무조건 저기 돼 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여러분 단순한 것 같아도, 그래서 본전가 고 작전 잘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전가 주고 가는 거죠. 안 맞으면은 자르고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한 번으로 계산하지 말고 한 달로 계산해라. 한 달로. 한 달로, 1년으로, 뭐 반기로, 분기로 수익 내는 게 중요하지. 한 번 매매하고 수익 내려고 하면 됩니다. 통계를. 저도 말을 잘하지만 여러분 실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오늘 매매하면 오늘 수익 나는데 초점을 둡니다. 한 달을 보고 계산을 하고, 한 달에 큰 파동 몇 번만, 두세 번만 잘 먹고, 평소에는 자잘한 것들은 그냥 좀 잽을 준다. 좀 소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월 단위로 큰 거 두세 번 잘 잡아갖고 전체 월 단위 수익 낸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숨만, 지금 당장 오늘 매매가 먹는다는 눈앞에로만 보는 겁니다. 계산이 없고 계획이 없다. 그런 식으로 충동적으로 여러분 장 열릴 때마다 매매하면 박살납니다. 무조건 소실납니다. 선물은 여러분 인간의 본능대로, 인간의 심리대로라면 무조건 소실하게 되어 있다. 구조가 그렇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을 극복해야 되고 인간의 어떤 성격, 습성, 심리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이 시스템 매매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산으로 시스템 매매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 유튜브 보면 여러분 시스템 매매법 막 공부하는 놈들 몇 명 있습니다. 그건 놈이라 해도 사실 됩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시스템 매매법을 홍보할 정도로 놓을 정도로 허접하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매매법은 거의 성공 사례도 드물지만은 성공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유튜브에 여러분 홍보하면서 살지는 절대로 안 놔둡니다. 그거는 자기 고객들 돈 여러분 돌려야 되는데 그걸 공개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공한 사례도 드물지만은 유튜브에서 여러분 수익 났다고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CTM 즉 손으로 매매하니까 간이 떨리고 심리가 떨리니까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CTM 매매법 이렇게 하면 손님들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년 해보시면 여러분 수수료만 더럽게 날리고 그리고 저한테도 들어오신 분 1년 동안 여러분 안 됐으면 CTM 매매하고 CTM 매매 1,000만 원만 또 깔끔하게 날리고 왔었다. CTM 매매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CTM이 돼야 된다. 사람이 감정 없이 매매가 돼야 된다. 이런 거 반드시. 영 없는 건 아닙니다. 영 없는 건 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고 지금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틀어놨고 뭐 고객하는 뭐 월 얼마 회비 받습니다. 1년에 뭐 몇백만 원 받습니다. 이제 보면은 선물 요즘 선물 보니까 시스템 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응? 그런 거 그리고 그 시스템 쓰던 분이 한 분이 연락이 왔던데 써가지고 깨먹으신 분. 그래 그 사람이 또 뭐 유튜브에 또 시스템 홍보로 옛날 잠수 타더만은 또 나타났다 하더라고요. 최근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시스템 앱으로 광고한 사람이 몇 명 나오던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꼬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직접 선물 매매 보니까 간이 떨리거든요. 사람이 안 되구나, 심리가 때문에 안 되구나, 시스템 매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본전과 고어 작전처럼 조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선물은 자기만의 원칙 기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제 거를 도용하더라도 70% 정도만 도용하고 나머지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 사람마다 다 적성과 특성과 성격이 다릅니다. 자기하고 맞는 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가 되면 이제 배팅의 강약 조절합니다, 여러분. 저같이 매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매도 신호가 깔끔하게 놓을 때는 역별에서 깔끔 논다 할 때는 배팅 수를 좀 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이 오르고 내린다. 1번에서 매수 한 번, 2번에 매도 한 번 이렇게 하는 게나 여러분 내려올 때 2번에서 나는 매도 2개를 때리는 게나 같은 겁니다.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는 매도가 좋아하신 분은 매도 쪽에 개수를 더 하면 되고 매수를 좋아하시면 매수의 개수 더 하면 되고 이병선이 정배일 때는 매수 쪽에 더 한다. 나는 그럼 매수의 개수 좀 더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횡보장에는 하나만 하다가 추세가 잡히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추세로 놓으면 개수를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사시사철 매수 매도 다 하지 말고 여러분 확실한 것만 한다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좀 프로들 여러분 좀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다. 배팅의 강약 조절, 매매 완급. 매매 완급 조절 뭐냐? 매매할 때는 뼈까지 발라 먹어야 되고 매매를 안 할 때는 확 쉬어야 됩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시도 때도 없이 매매하는 거는 바보들이 하는 것이요. 예, 아들님, 예, 천천히 예. 녹화다 하고 있으니까 네, 수고했습니다. 예, 쉬세요. 가족이, 애들이, 와이프가 최고입니다. 예, 부모님한테 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매매의 완급 조절 이게 포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물이라든지 여러분 옵션 비트맥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훌락 아닙니다. 포크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물 보통 하나 갖고 계속 꾸준히 하겠지만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한다? 개수가 좀 되면은 여러분 할 때는 계속 확 들어가고 쉴 때는 확 쉬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매도를 때리겠다. 일봉 매도를 때리겠다. 나는 일본 매도를 때리겠다. 일봉이 20초 꺾였을 때만 하면 되는 거죠. 매도 좋아. 언제? 일봉 533이 꺾였을 때만. 나는 매도를 때리는데 이거 역별이다. 이번 장은 매도. 일봉 533이 꺾였을 때만 나는 매도만 적극적으로 하겠다. 일봉 533이 올라갈 때는 하나 갖고 잽 재미삼아 하다가 일봉 20이 꺾였을 때는 900대 20이 꺾일 때 개수를 좀 두세씩 팍팍 들어가는 거죠. 매수를 하신 분은 정배일 때 매수를 하신 분은 정배에서 일봉 16이 533이 위로 돌 때만 매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을 분석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잘 안 되는 거지만은 진짜 프로들은 그렇게 한다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여기까지. 내가 토론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 이런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하더라도 30분 정도는 항상 여러분 30분 정도는 정신교육 해야 됩니다. 원래는 진짜 정신교육 여러분 하루에 매매하기 전에 10분씩은 계속 들어야 된다. 따까리가 안 따로 습관이 될 때까지. 나중에 당연히 안다고 넘어가죠. 아는 거하고 몸으로 익히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아는 거하고 여러분 행동은 같은가요? 머릿속에 알기는 아는데 행동은 안 되죠. 수많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알렉산더는 그거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계약서는 증거에 따라 진입을 하시나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조금 프로가 되면은 여러분 좀 한 개만 금액을 하는 건 아니겠죠? 한 개 갖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껌 좀 씹는 사람들이 매매할 때 매일 하나만 매매할 수는 없죠. 계약서가 보통 내가 선물을 매매한다면은 한 5-5개, 응? 한 5개 정도는 되겠죠. 뭐 5개 안 되면 3개까지는 할 수 있겠죠. 3개 정도는 5개, 제 같은 경우는 뭐 5개 이상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전문가라 하는 거 수십 개씩 30개 찾는 분들 다 뻥이고, 내가 이제 돈을 좀 넣어갖고 홍콩 시행 같아도 여러분 2천만 원이니까 1억 넣어야 5개 합니까? 1억 넣어야. 응? 1억 넣고 5개. 5개 갖고 여러분 평소에는 한두 개 갖고 하는 거지, 한 개 갖고 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매매, 좋아하는 스타일로만 3개씩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점검에 대해서 한다 이 말은 아니고, 돈이 보통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좀 매매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매할 때 똑같이 하나씩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초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포카 칠 때 여러분, 포카 칠 때 우리 앞에 돈 그래도 100만이면 100만 있죠. 이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까? 내 패가 좋을 때는 좀 많이 들어가는 거고, 패가 적을 때는 잼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팅 강의 조절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프로가 되면 여러분 보통 5개, 10개까지 하죠. 나스닥가 700만이니까 7천만 넣으면 10개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개인들이 뭐 1개, 2개 해서 그렇지, 누가 뭐 정권에서 직원들이 1개, 2개 하겠습니까? 수십 개 정도 되겠죠. 여러분도 한 5개까지는 올려놔야죠. 그래서 매매를 매수 한 번, 매도 한 번, 2번 하는 보다 차라리 내가 매도가 좋다, 매도에 2개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장을 한 달로 봤을 때 여러분 한 달에 20일 중에 한 3, 4일, 뭐 한 5, 6일 좋을 때는 배팅하면 되겠죠. 그거는 두 가지 연근님 자기하고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개로 보통 들어가죠. 2개로 하면 하나 그러니까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2파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하나로 보통 잡아버리죠. 한 번에 잡아버리죠. 2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도를 막 5개 한 번에 팍 들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부분 꼭지에서 A에서는 여러분 A에서는 꼭지에서 꺾일 때는 선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때 이제 분할로 2개, 하나 잡고 추가, 1개 잡고 한 20등 위에서 1개 더, 1개를 잡고 그 20등 위에서 1개 더 잡고, 이 잡히면 평균가를 손절가 정하고, 이 2분이 안 잡히면은 앞에 것만 먹으면 되겠죠. 2개 잡아갖고 평균가를 손절 60등 준다든지 40등 주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 3개 이상 이렇게까지도 아니고, 어떤 경우가 많이 쓰냐면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얘도 900T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자기가 조절해야 됩니다. 이런 법이죠. 항상 내가 여기서 꺾인데 또 어깨가 이게 또 이렇게 놓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번에서 매도를 쳤는데 또 2번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럼 1번엔 고점에서 잡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일단 여기서 매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20틱 위에서 대충 2번에서 매도를 깔아놨는 겁니다. 깔아놓을 수도 있고 뭐 보고 칠 수도 있습니다. 보고 1번보다 높은 자리 이게 1만점 오면은 여기서 2번에서 매도 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 평균가를 보고 가는 겁니다. 평균가에 손질을 주는 거죠. 1번과 2번의 가게 평균가에 잡고 손질을 위해 60틱을 주든 40틱을 주는 겁니다. 예, 알렉산더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작은 정사에서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님. 그거는 또 조금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 전산상의 문제 때문에. 선물이라는 게 변동성이 커서 딱 얼마 가격을 정해놓으면 조금 휩소가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또 한 대 있는데, 예, 하여튼 대부분 그렇다 생각하십니다. 알렉산더님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대부분. 물론 그 찾아보시면은 조금 불편하게 또 하는 방법도 있는 데가 많은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 그 키움도 찾아보시면은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좀 불편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증권회사마다 또 거기 말고 매매가 여러 개 있죠. 찾아보시면은 그 호가 주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손절 주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세히 찾아보시면은 일괄청산주, 미니주 뭐 이런 거 호가 주문 말고 스탑로스 주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좀 불편하게 되겠습니다. 선물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오림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른데, 예, 진도로 나가게 되니까, 예, 그 정도는 아니고 통오림이 질문 자체가 조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이거 꺾일 거로 봤다면은 1번, 2번, 3번에서 매도를 쳐야 되는데 주가가 좀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 다 좀 비슷하게 고점이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1번에 매도를 때렸는데 야, 이거는 어깨가 놓을 수도 있다. 어깨가 아직 힙수가 더 2번, 3번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매도 때린 그 금액에 좀 높은 가격 20대 이상, 보통 그냥 우리는 뭐 그냥 가격 정해 깔아버립니다. 이 정도. 1번 매도로 2번에 이렇게 깐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파동이 올라와서 멈출 때 치야 되겠죠. 올라가다 멈출 때 원래는 이렇게 음봉이 딱 꺾이면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기다리기 귀찮고 또 그러니까 보통 그냥 1번, 2번. 그래서 1번에 잡았는데 2번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2번까지 안 오면 1번에서 플러스 손절 주는 겁니다. 홍콩학생 40T. 2번이 만약에 체결이 되었다. 내가 좀 빨리 잡아가지고. 그럼 이 두 개의 가격이 있죠. 1번과 2번의 가격에 평균가 있죠. 평균가에서 손절 40T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익이 났다. 3번처럼. 내려왔죠. 그러면 3번에 하나 청산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평균가에서 손절을 걸면 되겠죠. B에서 손절 주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 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다. 보통 2파 때는 하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하나로 확 여기서 두 개 매도 팍 때리고 손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 꺾였는데 2파가 한 38% 정도 올라올 거라 계산하죠. 그래가지고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올라오다 멈추면 1번 매도, 그러니까 2번 정도 38%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보고 올라오면 추가, 안 올라오면은 2번은 버리고 1번만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하면은 놓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미리 잡아가지고 1번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에서 매도 잡아가지고 2번에서 손절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이다 나는 꺾이고 벌써해서 3번에서 매도 잡으려고 했는데 3번에서 매도 잡으니까 너무 가격이 떨어져 버리죠. 앞에 1번보다 너무 낮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2번에서 감히 매도 잡는, 여기서는 하나만 들어도 되겠죠. 여기서 두 개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2번에서 여러분 반등을 이렇게 이만 지금 3번까지 기다렸는데 사실 어떻게 합니까? 그까지는 안 오고 중간에 4번처럼 여기서 빠진 경우 허다하게 많이 봤죠. 그래서 확실하게 방향은 하락을 봤는데 잡으려고 조금만 더 하다가 확 빠지는 경우,
그리고 특히 2파에서 많이 느끼죠, 여러분? 2파. 특히 여기서 많이 느낍니다. 여기서 내린 거는 이제 추세 바뀐 거 확실히 920 꺾이거든.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한 3분까지 기다렸는데, 딱 요까지 기다렸는데 깔아놨는데 안 오고 그 밑에 내려가 버리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많이 봤죠? 생각보다 더 놓치는 것도 봤고, 또 둘째는 놓칠까 싶어서 딱 잡았는데, 놓칠까 싶어서 미리 잡았는데 1번에서 그래서 더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2번까지 돌아버리겠죠. 이럴 때 말이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잡고 두 개의 평균가에 손절을 주는 방법. 그래서 그 손절을 2파에다가 미리 두 개로 그러니까 놓칠까 싶어서 미리 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꺾였다 싶은데, 그래서 1번에서 꺾이는 가시는 여기서 2번에서 매도를 깔았는데 더 올라버리죠. 더 올라버린다 많죠. 그래서 2번에서 했는데 또 3번까지 올 거라 보고 기다렸는데 오도 안 하고 2번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 올라온다 분명히 A에서 올라오지만 이거는 분명히 무조건 내려간다. 매도를 때려야지 하고 딱 있는데, 내가 기대했던 까지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1번에서 그냥 빠지는 경우 있고, 어떤 때는 또 더 올라가고 3번에서 꺾이는 경우도 많죠. 특히 나스닥은 이런 게 많습니다. 나스닥은 한 박자 빨리 빠지든지 한 박자 더 올리고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개로 들어간다면은, 두 개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한 개야. 두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10개를 매매하면 5개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올 때 여러분 멈칫하면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1번에 멈칫하면서 일단 때려버립니다. 1번에서 손절 주고, 그리고 다시 1번보다 높은 가격 2번에서 오면 다시 추가 잡고 평균가에 손절을 주는 거죠. 그러나 1번에서 그냥 내려가 버리면 요 1번만 먹으면 이거만 먹자 이거죠. 2번이 제일 됐으면 두 개 합정가의 평균가에다가 손절 주는 겁니다. 각자 주도 사실 되지만은 하나하나에 각자 손절 주도 되는데, 그러면 놓치는 경우가 없겠죠. 그걸 개수 두 개면 조금 유리한데, 지금은 처음에는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개로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한 개로 들어가고 손절 한 개로 한 개라고 두 개라는데, 그래서 거기 개수로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조건 한 개로 생각하는데 선물 한 개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일반 개미들만 한 개로 하는 거지. 그럼 세 개로 탁탁탁 하도 되겠죠? 또는 파동이 항상 어디 가죠? 매수든 매도든 여러분 두 번 흔들지 않습니까? 매수도 그냥 올라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냥 못 올라가죠. 이렇게 저점이 낮으면서 올라가는 거 많지 않습니까? 1번에 매수했는데 2번 들어오면 벌벌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에 매수를 하고 나서도 평균가를 손절 주고 밑에 손절 주는 거죠. 3번에 잡은 걸로 4번에 손절이다. 이해갑니까 요게?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로 합니까? 한 개로 팍 들어가는 걸로 하는데, 한 개로 들어가는 매매는 사실 확률적으로 불리하죠. 그래서 기기님처럼 두 개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는 청산, 하나는 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방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져왔는데, 5분만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매매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감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10개를 하면 5개, 4개를 하면 2개, 내가 나중에 30개 하면은 15개 분할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근데 3번, 4번은 안 됩니다, 누리님. 3번, 4번. 매도, 추가 매도, 또 매도, 이런 건 안 됩니다.
세 번, 네 번까지는. 세 번, 네 번까지 해버리면 그거는 분할 매매가 아니고 휩소를 잡기 위해서 들어간